환경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지 마. 다경, 정은 한스의 다정한 고민 상담소로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다정한 고민 상담소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 관련 고민 참 많으시죠? 저희 채널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속 시원하게 고민 상담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쌤들. 저희가 2주간의 휴방을 하고 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죠? 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쌤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지난 에피소드에 또 댓글들 달아주셨네요. 휴 윌리엄스님께서 유튜브에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2024년의 목표는 멈추고 나아가기를 잘 조절해야 하는 한 해가 모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멈춤과 나아가기 조절을 잘하는 한 해 되고 복 많이 받으시길 빕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급 조절을 해라 아, 이런 말이죠. 맞아요. 네. 이게 약간 그렇죠. 게임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네. 뭐예요? 수직적 성장과 수평적 성장이 왜 이렇게 어렵게 게임에서 게임에서 그런 말을 써요? 네, 그래가지고 게임에서 그러니까 수직적 성장은 레벨이 올라가는 거, 네네네. 수평적 성장은 이제 길드를 만드는 건가요? 다른 그러니까 아. 이렇게 레벨이 높아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커뮤니티를 한다라든지 그런 본인만의 그런 게임 라이프를 즐기는 거, 약간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올해는 뭔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조절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때 3가지 이제 각자 한 개씩 목표를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다들? 네, 좋은 네, 리마인드를 목표였다.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다시 한번 작심 3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3일에 한 번씩만 기억해도 우리는 그렇죠. 네, 365일에 네. 120번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한스쌤 식물 어서 빨리 키우기를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기노님이 팟빵에서 새해가 밝은 만큼 여러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과 특히 환경 부분에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에피소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얘들아, 너네 이번 달 카드값 얼마 나왔어? 나 완전 지금 텅장이야. 텅 비었어. 나도 적자. 요즘 금리도 높은데 숨만 쉬면 돈이 줄줄 샌다니까. 아우, 야, 말도 마. 마트 가면은 아주 그냥 장 볼 게 없어요. 비싸가지고 그냥 몇 개 담았는데 10만 원이래. 아유, 맞아. 야, 나 사과 좋아하는 거 알지? 요즘에 사과 한 개 5,000원이잖아. 야, 진짜? 그래. 야, 그래, 나 사과 주스 사 먹잖아. 맞아. 나도 그래서 이번 설 차례상에 사과 안 올리고 피크닉 올렸잖아. 아유, 실화냐? 부장님도 이해하시지. 야, 요즘 그래. 물가가 옛날하고 맞아, 다르니까. 맞아. 아유, 그리고 야, 요즘에는 나는 조금만 가까워도 다 걸어다니잖아. 야, 나 옛날에 택시 완전 좋아했던 거 알지? 그래. 야, 다 끊었어. 버스비 웬일, 올랐지, 웬일이야? 지하철비 올랐지. 아주 그냥 월급 빼고 다 올라요, 그냥. 근데 요즘에 뉴스 보니까 무슨 대중교통 정기권 같은 거 있다고 하던데? 너 그거 봤어? 보긴 봤는데 이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얼마나 할인되는지 몰라가지고 너무 복잡하더라고. 야, 그래도 배워야지 한 푼이라도 아끼는 거요. 라떼 효과 몰라? 라떼 효과? 응? 라떼 효과가 뭐야? 뭐 라떼는 말이야 하는 꼰대 효과야? 아우, 진짜 얘 답답하네. 야, 라떼 한 잔, 하루에 라떼 한 잔 아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내 집 장만한다 뭐 이런 개념이지. 대중교통 타면 돈 아끼고. 똑똑했네. 그렇지. 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돈 한 푼 한 푼 그거 무시 못해. 야, 그거 아껴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거 야 요즘에 얼마나 야 환경에도 도움되고 좋냐. 그런 거를 자꾸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예, 라떼 효과. 그렇습니다. 네, 네. 하루에 라떼를 네. 한 잔씩 아껴가지고 아끼면은 네. 네, 집을 몇 살 수 년 후에 있다. 살 수 있나요? 죽기 전에 요즘 100세 시대.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맞아요. 아, 네. 언젠가는 차곡차곡.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렇죠. 요즘 짠테크가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조금씩 이렇게 아껴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큰 거 사자 약간 이런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 댓글 모아 요즘에 대상. 아예 소비하지 않는 챌린지도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무지출 챌린지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거지방 해가지고 말이죠. 맞아요. 짠내나게 네. 요즘에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오르고 생활에 또 고충을 네. 겪으시는 분들이 많다 네. 이런 얘기일 텐데 그런 청취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좀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소개해 주시려고 산스쌤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여기 사연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기후 동행 카드, 뭐 알뜰 교통 카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어떤 게 이득인지 사야 맞아요.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다. 그런 사실- 게 또 네이버 카페 같은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요즘 특히 이런 교통카드가 좀 할인하는 그런 카드들이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걸 사야지 좀 더 이득인가 그렇죠.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당장에 내 통장에 그렇죠. 변화가 네. 주는 거니까. 네, 이런 거 한번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이제 출시를 한 기후 동행 카드부터 네. 네, 좀 한스쌤 설명해 주세요. 네, 기후 동행 카드는요 이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네. 이게 1회 요금을 충전하면은 30일간 대중교통과 따릉이까지 탈 수 음.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달에 62,000원을 내면은 서울시 내에 있는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65,000원을 내게 되면은 따릉이까지 탈 수 있는 거죠. 네. 65,000원. 보통 그럼 65,000원 이상을 쓰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야 이익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65,000원 이상부터 이익이 되는 거니까 되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학생분들이나 출퇴근할 네, 때 대중교통. 출퇴근하시는 네. 직장인 분들에게 이런 걸 사용하시면은 되게 좋죠. 쌤들은 얼마 정도 나오세요? 한 달에?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65,000원보다 좀 적게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음. 따로 신청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저도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서는 이거 사용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재택근무 때문에. 근데 주변에서 보면 이게 이미 막 되게 많이 빨리 구매를 오. 하고 맞아요. 있다라고 지금, 뉴스도 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주요한 역 이런 데서는 벌써 막 매진되고 매진. 그래서 네. 품귀 현상이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걸 네.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기후 동행 카드라는 말 말고 네. 알뜰 교통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기후 동행 카드 나오기 전에 알뜰 교통 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중교통 정기권이랑 마일리지가 결합을 해가지고 요금을 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정기권을 사면은 10% 할인을 받고 뭐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걸 통해 가지고 마일리지를 한 20%까지 추가 할인을 받아가지고 최대 30%까지 요금을 할인받는 그런 카드였는데요. 네. 요게 이제 기후동행 카드가 나오면서 질 수 없다 이러면서 네. 변신을 합니다. 어머. 네, 곧 이제 5월부터 출시를 네. 한다고 하는데 그 이름하여 K패스라고 하는데요. K-패스. 그렇죠. K 들어갔죠. 네, K. 네, 요거는 K-패스. 이제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만 쓸 수가 있는데 네. 이 K패스는 전국 17개의 시도와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네.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를 붙였군요. 네. 코리아 그쵸. K-패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은 지출한 비용의 일정 금액을 다음 달에 환급을 해줍니다. 요 환급은 이제 뭐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포인트로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는데 네. 요 환급 비율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20%, 네.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한 50%가 넘는 그러한 환급 비율을 갖고 있어요. 아, 네. 일단 이게 K패스랑 기후 동행 카드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가장 유의할 점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어야 되고 또 그렇죠. 최대 횟수가 60회까지만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서울시가 아닌 곳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K패스밖에 이용할 수 없는 거죠. 맞네요.
그러니까 내 거주지가 어딘지 또 그렇죠. 이동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동선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K패스가 한 단계 또 진화를 합니다. 네. 어떻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도와 인천만을 위한 그러한 또 대중교통 카드가 나왔는데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정원 쌤? 네, 이 경기 패스, 인천 패스는요, 경기도민을 위해서 시행되는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패스가 앞서 말했듯이 월 60회까지만 이제 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경기 패스는 한도가 무제한 그리고 오. 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이 이 K패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청년하면 19세에서 34세잖아요. 네. 근데 이 경기 패스는 19세에서 39세까지 이거 중요하죠. 이제 예, 요 우리가 라인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 또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100세 시대. 청년의 그렇죠. 그 개념도 이제는 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청년이 줄어드니까 이제 나이를 늘리고 있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역시. 39세까지 확대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유용한 또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K패스를 이용할 수 없는 18세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도 연 최대 24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혜택이 정말 좋네요. 근데 이게 진짜 경기도민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경기도에서 이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고 너무 또 많죠. 진짜 거리가 긴 만큼 욕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네. 약간 이런 경기도민 흰자, 네, 계란 흰자. 흰자. 네, 네, 맞아요. 출퇴근로에 좀 이런 슬픔이 되게 잘 나타나는데 그렇죠. 네. 네, 꼭 올해 이런 경기 패스 꼭 신청하셔가지고 많은 혜택 누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본인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리고 경기도민이거나 인천시민이다. 또 광역버스, GTX 등의 광역통행 이용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경기패스나 인천패스를 추천드리고요. 네. 본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서울 내에서 지하철 버스를 탄다. 그리고 월 평균 62,000원 이상 교통비를 지출한다. 이러면 기후동행 카드를 사셔서 할인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K패스를 사용하시면은 15회 이상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 기후 동행 카드가 네. 원조가 있어요. 원할머니 보쌈처럼 말이죠. 원조. 그렇죠. 라임인가요? 그건 아니지만 아, 원조는 중요하죠. 원조 전통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중요한데 이게 음. 독일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기후 동행 카드가 이걸 벤치마킹을 한 건데 독일에 있는 건 9유로 카드라고 합니다. 9유로. 단 9유로만 내면 이게 약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인데요. 네. 한 달 동안 고속열차를 제외한 버스나 열차 등 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격이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네, 저희랑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 카드가 발급되기 시작하자마자 막 독일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거의 25% 증가를 했고 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180만 톤이 감소해서 대기오염이 6%나 감소했다고 해요. 진짜 12,000원이면은 진짜 차 안 갖고 다니고 거저죠, 대중교통으로, 거저. 이용할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기름값 아끼고. 맞아요. 네. 네, 한 달에 12,000원으로 정말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서울시에도 그래서 이런 거를 비슷하게 이제 시행을 하면서 연 32,000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독일의 180만 톤보다는 그렇죠. 확연히 좀 많이 적다고 적네요. 할 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기후 동행 카드에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가 이제 서울에만 해당하다 보니까 신분당선이랑 광역버스가 제외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생활권이 수도권이 전부 묶이지 못했다 하는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125만인가? 그 정도로 네. 110만이다 뭐 120만이다 요 정도로 추산하던데 엄청난 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서울시 주변에서 탄소 발생이 가장 많은 구간이 이제 서울과 외부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교통 구간인데 이제 여길 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물론 이게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가 이제 나오면서 네. 이 알뜰 교통 카드도 K패스로 진화를 하고 네. 다른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이제 정기권이 네. 나오고 각 지자체도 이제 맞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후동행 카드도 이런 수도권에 있는 이런 교통과 연계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물론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게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통비 하면은 이제 기후, 또 대기 오염, 뭐 건강, 뭐 이런 삶의 질,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계와 굉장히 밀접한 네, 그렇죠. 이슈인데요. 결국에는 뭐 소외된 사람들, 뭐 다른 뭐 서울에 살지 않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편적인 뭐 이동권이나 이런 모빌리티의 정의, 뭐 기후 정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요금이 비싸다.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대중요금을 이용하는 대신 뭘 탈까요? 차를 타겠죠. 네, 차를 타겠죠. 자가용을 타죠. 네,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온실가스 배출 늘어나고 이게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슈인 것 같아서 독일의 구유로 그런 사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또 네. 동참하면서 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우 드디어 스키장 왔다 야. 아우 우리 셋이 스케줄 맞추기 왜 이렇게 힘들어? 진짜 겨울 그래요. 지나가. 야 아유. 겨울 다 지나가는 줄 알았어. 이것도 봐라. 아, 진짜. 그러니까. 아유. 야, 진짜 우리 3월 되기 전에 와서 너무너무 다행이야. 오늘 리프트 6시간권 끊었으니까 완전 달려. 타고 또 타자. 으이짜, 나는 초보라서 A자 연습부터 해야 돼. 야 다리 모아 무릎 모아. 아유 진짜. 진짜. 와 저 최종상급 사람들 좀 봐. 와 대단하다. 야 저기서 어떻게 내려오지? 무섭지도 않나? 아, 우리도 좀만 타면 가능해. 야, 한스 조심해. 야 무릎 모아 무릎. 무릎. 근데 날씨가 생각보다 엄청 따뜻하네. 스키장이라서 추울 줄 알고 덥다. 인터넷에서 챙기라고 한 바라클라바에 네거모에 핫팩까지 가지고 왔는데 땀이 난다. 아유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야, 야, 완전 덥다. 필수품이라고 했다고. 아 근데 진짜 안 추워서 좋기는 한데 진짜 덥긴 덥네. 슬로프 눈도 좀 부시라고. 빙질도 이게 좀 타는 느낌이 좀 안 나는데 얼어가지고 막. 이게 아무래도 인공눈이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최근에 눈은 거의 안 내렸으니까 인공눈이겠지? 아유, 이 정도면 인공눈도 다 녹겠다. 스케이트 아니야? 근데 인공눈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하더라고. 올해 처음 스키 타는데 내년에는 또 탈 수 있을까? 아유 그러니까 진작에 미리미리 배웠어야지 이거 진짜. 아유 야 그나저나 이대로 가다가는 뭐 동계올림픽 종목 이런 것도 사라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야 오늘 그냥 미친듯이 달려 그냥.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 그거 무릎 모아. 진짜. 아우 스키장. 아, 스키장 진짜 재밌죠. 재밌죠. 이게 이 네. 겨울의 익스트림 맞아요. 스포츠인데 네. 저도 진짜 아기 때 갔다가 올해 진짜 오랜만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미세한 감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죠. 머슬 메모리. 네, 그 진짜 초보 그 짭스키 있잖아요. 짭스키가 뭐죠? 짭 스키 아닌 스키. 굉장히 아. 초보 코스. 짝퉁 스키? 네, 야. 짭스키. 걸어 올라가는 스키 코스 그건가요? 네, 근데 그것도 은근 무서운데 거기에 좀 타다가 중급으로 올라갔어요. 어우 예 중급. 중급까지 마스터했지만 네. 동행자가 좀 다쳤다. 아이고. 에이. 근데 날씨가 진짜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음. 이 사연 그대로. 그래서 네네. 막 햇빛도 엄청 세고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그 스키장의 풍경과는 조금 많이 달랐어요. 이렇게 막 바람을 가르면서 내려오고 싶었는데 그렇죠. 스키장은 그리고 또 네. 추운 맛이 또 네.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뎅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맞아요. 별로 오뎅 먹고 싶은 생각도 이제 안 들고 냉면 먹고 아이스 싶고 아메리카노 그랬었나요? 피자 땡겼구나. 먹었어요. 피자. 그랬고 아이고. 그래도 뭐 타기는 좋았지만 네. 약간 아쉬웠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이제 뭐 기후가 여러분들도 참 아시겠지만은 더 추워질 거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더워지고 있- 네. 이게 참 스키장도 문제가 많아요. 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가
리조트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유럽 전반적으로 네. 그렇죠. 스위스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네, 이탈리아 중부에 진짜 한 인기 스키 리조트가 있는데 올겨울에 아예 스키 리프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냥 문 닫은 건가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인공눈을 만드는 눈 대포 있잖아요. 이렇게 네. 중간중간 보면 놓여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리조트 내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이거 뉴스에서 봤어요. 네. 그 눈 한 번도 내리지 않는 뭐 이탈리아 스키장 해가지고 네. 그냥 이제 동산이더라고. 하얀색이 아. 몇 개 하얀색이 없어. 그냥 조금 있고 잔디밭인가요? 그냥 이제 그 겨울 잔디 있잖아요. 네. 갈색. 아,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이 기온이 12도를 이제 넘어가면서 네.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공눈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네. 12도에 인공눈을 만들면 거의 강수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강수기. 그러니까요. 네, 기온 상승이 전 세계 스키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탈리아가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알프스 산맥과 에펜니노 산맥의 비교적 낮은 고도에 그 이탈리아 스키 리조트가 많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 말고 다른 유럽 지역계에 있는 스키장들도 줄줄이 폐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유럽 연구진에 따르면은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한 2도 정도 올라갈 경우에 유럽 28개국에 있는 스키장 중 절반이 눈 부족에 시달릴 예정이고 네. 4도가 오르게 되면은 98% 이제 거의 스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도가 1,800m에서 2,000m 사이에 있는 스키장들은 이런 스키 운영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작년 내내 이제 이런 만년설 같은 게 없어지고 이게 네. 꽃이 핀다 만년설 대신 꽃이 피는 알프스 이런 맞아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네네. 그리고 뭐 여러 유명한 만년설이 있는 그런 높은 산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히말라야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산들도 지금 점점 그 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눈이 녹아서 그런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 만큼 정말 요즘 기온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좀 안타까운 얘기고 저희는 뭐 그래도 스키를 좀 경험해보고 즐겼다고 하지만 맞아요. 진짜 뭐 요즘 태어나는 친구들은 스키가 뭔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뭐 저희가 자연눈도 자연눈이지만은 대체제로 인공눈 많이 네. 쓰고 있지만 그쵸.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공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그리고 물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눈을 이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의 바젤 대학에서 연구를 한 바에 따르면 뭐 1800에서 2000m 아래에 위치한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공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뭐 100일 연속으로 만약에 인공눈을 사용했다라고 네. 하면은 이 인공눈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물 사용량이 540만 리터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에서의 물의 이런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나쁜 영향을. 게다가 이제 인공눈 의존도가 높아져서 뭐 프랑스 알프스의 물 소비량이 2100년까지 뭐 9배 증가할 거다. 이런 식의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인공눈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진짜 저희 이제 자손들은 스키가 뭐야?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네. 운동이 있었다. 네, 그런 스키라는 스포츠가 스포츠가 있었다. 차가운 있었다. 얼음 위에서 네. 이렇게 타는 것이었단다. 네. 이러면, 할아버지, 엄마 할머니들은 차가운 눈이 내리나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눈이 뭔가요? 할 수도 상상 있겠네요. 속에서만 진짜. 보던 그림 속에서만 보던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쵸. 약간 이런 거. 약간 그렇게 인식할 것 같아. 네. 약간 그 뭐죠? Let it go, let it go 그 뭐지? 겨울왕국. 겨울왕국처럼 아. 인식할 것 같아. 만화 속에 그쵸. 나오는 그런 어떤 맞네요. 그쵸? 눈이 약간 불쌍해. 마법의 존재로 볼 수 있겠네요. 만져보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맞죠? 어떡해? 그러게요. 안 돼. 지금 네. 정은쌤 몰입한 그쵸.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네. 아들에게 네. 몰입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엄청 어릴 때부터 스키를 시켜가지고 오. 저보다 더 잘 타요. 진짜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 한번 선수로 네. 그래서 스키계의 그 꿈나무로 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그렇죠. 동계올림픽에. 그래서 이미 스키계에서는 이 기후위기에 대응을 촉구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프로 동계 스포츠 선수 500명이 국제 스키 연맹 FIS에 네. 기후 조치 확대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고 해요. 이분들은 진짜 생계가 네. 직업이 사라지는 네. 거잖아요. 기후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세상에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서 네. 먹거리도 점점 뭐 농작물 재배하는 것도 점점 위로 올라가고 사과 재배지도 이제는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사과 재배하기가 진짜 힘들어진다. 힘들다고 뭐, 하더라고요. 예, 망고 먹어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점점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이라서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 기후 변화가 있고 그 중심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기후 대응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저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주변의 문화 속에서도 변하는 거를 우리가 약간 인식하고 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최대한 늦추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어린 친구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게 네.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은 기후 동행 카드 대중교통 이야기하고 또 사라지는 스키장의 소식들, 네,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보니까 작년에 그 폭염이 또 떠오르면서 네.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우려나 막 이런 걱정도 벌써 앞서는 것 같거든요. 이제 2월 말이고 이제 3월 되면은 슬슬 이제 봄이 잠깐 왔다가 또 금방 여름이 올 것 같은 느낌적인 맞아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좀 올여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좀 뭔가 바다 같은 데도 서핑하는 사람들도 몰릴 것 같고 이제 스키장이 어려우니 네. 그런 쪽으로 또 더 발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예. 열대 나라가 되는 그런 건가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그러니까 스키 대신 수상 스키. 약간 요렇게. 저는 최근에 막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벚꽃 지도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올해 벚꽃 지도. 몇 월이에요? 3월. 서울은 3월입니다. 네. 3월이에요? 네. 네, 한참 앞당겨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벚꽃을 보면 항상 그 매달 벚꽃 개화 시기가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계속 앞당겨지시는 거를 진짜 눈에 띄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진짜 옛날에는 네. 5월에 봄바람 휘날리며 이게 막 했었는데, 거리에 막 나왔는데 이제 맞아요. 3월부터 네.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3월부터 이제 벚꽃이 네. 핀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제 기후 변화가 우리들이랑 이제 같이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벚꽃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진짜 그리고 뭐 작년에도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맞아요. 뭐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2024년이 뭐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이다. 뭐 예측하는 그런 경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특히 또 더운 여름이 되면 취약계층에서 맞아요.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기후 적응의 관점에서 잘 대비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정은쌤, 한스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